안녕하세요. 강남기입니다. 중식조리 기능사 필기 그 과목 안에 중식 기초조리 실무라는 그 과목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제1차 시에 중식 향신료와 기본 조리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기로 합니다. 학습 목표, 중식조리의 특징과 중식조리의 기본 조리법, 향신료 등등을 학습함으로써 중식조리의 전반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게끔 함을 학습 목표로 합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중식조리의 특징, 기본 조리법, 향신료 등등을 학습함으로써 우리가 골고루 앞으로 해야 할 중식의 기본 실력을 쌓을 수 있게끔 시간표를 편성을 해서 학습 내용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중식조리의 특징입니다. 중식 음식 문화는 굉장히 다양하죠. 일단 우리가 불도 발견했고 소금도 이용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굉장히 큰 땅이죠. 그런 데서 여러 가지 그 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식은 예로부터 조리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이러한 재료와 또 합리적인 조리법, 또 음식 메뉴가 어마어마하죠. 풍부한 영양, 또 풍성한 외향 등등 좋은 조건을 다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풍토가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고 습관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방 요리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각 지방마다 굉장히 특색이 다양하죠. 만한전석이라 가지고 그 만주나 한나라에서 내려온 그 호화스러운 정찬 파티 요리 이런 풍습도 있고요. 밑에 해설이 나와 있네요. 청나라 시대부터 시작된 만주족 요리, 한족 요리, 그래서 산동 요리에서 메뉴를 선정해 가지고 연회석에서 내는 연회 요리 이런 것들을 만한전석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굉장히 다양하고 정묘해서 서구에 있는 합리성, 과학성 이것까지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중국 특유의 그 조리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조리 기술이 발전했다. 우리도 손님 초대다 그러면은 뭐 보통 중국 요리가 좀 몇 개 올라가야 화려하고 멋지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요리를 굉장히 애용을 하고 좋아하는 식사죠. 그래서 중국의 음식 문화는 이러한 앞으로 보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 거예요. 우선 중국 요리는 식재료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땅이 넓고 생산물이 풍부하고 기후가 다 다르고 농작물, 가축, 가금류, 수산물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응용을 해서 맛이 또 풍부하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산지 같은 재료라 할지라도 동에서 있는 것, 서에서 있는 것, 북에서 있는 것이 다 차이가 날 정도로 중국 요리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식재료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썰기도 또 다 달라요. 써는 방법이. 그리고 이 중국 요리는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메뉴판을 딱 봤을 때 메뉴판만 보면은 상상이 그려져요. 한문 좀 아시는 분은 이거 썰었구나, 튀겼구나, 볶았구나, 구웠구나 하는 것이 메뉴명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써는 방법에 따라서 편으로 썰고 사, 정, 조, 괴, 입 점점 가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써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 또 크기, 두께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가지런하고 고르게 썰어주는 거고요. 칼은 좀 커요. 그죠? 그 중국 칼 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아주 그냥 뭐 예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손재주가 이 나라는 워낙에 유명해서 막 조각을 많이 하고요. 아름답게 막 호화스럽게 장식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음식의 품격을 조금 더 높여주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썰기의 다양화가 요리를 다르게 만들고 또 장식을 화려하게 해서 뭐 당근 가지고 용 만들고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것이 썰기가 굉장히 발달돼 있다. 조리 방법이 다양합니다. 같은 재료라도 재료의 형태, 불의 세기, 조리 시간, 또 기름의 양 이런 걸로 해서 수십 종하게 다르게 조리법으로 분류를 해서 조리 방법이 다양합니다.
특이한 것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기름을 많이 사용하죠. 오죽하면은 야채는 무조건 끓는 기름에 넣었다 빼면 돼 할 정도로 무슨 요리마다 기름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볶거나 튀기거나 이런 방법이 많죠. 단 강한 불로 단시간에 볶는다. 그래서 화덕이라 가지고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요리는 뭐 레인지다 이렇게 좀 간단한 불에서 하지만 얘네는 이만한 불에서 막 불쇼도 하고, 그것이 중국 요리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래의 식감이나 향, 영양 성분을 파괴하지 않고 본연의 풍미와 향미를 잘 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강하게 볶아내고 튀겨내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의 사용량이 많다. 또 이 중국 음식에는 전분이 막 걸쭉한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전분을 사용했다라는 거는 수분과 그 주재료가 같이 어울리게끔 해서 맛을 향상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분과 분리되는 걸 막고, 뜨거워요. 중국 요리는 아주 뜨거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분이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식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 코팅된 전분이 향미와 풍미를 그대로 감싸 안으면서 유지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분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중국 요리는 색깔이 특이하고요. 향도 좋고요. 맛도 특이하고 모양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색깔도 아주 멋지게 이렇게 배열하는 것도 컬러풀하게 하고, 향도 어떤 거는 진하고 어떤 건 연하고 주 재료에 따라서 향을 또 첨가를 하고, 맛은 말할 것도 없이 독특한 맛, 질감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줬고요. 형태 화려하게 하고 담기도 잘하고 그릇도 화려하고 식탁에 배치하는 거 등등 시각적인 효과를 굉장히 돋구어줘서 식욕도 좋게 해주고 분위기를 확 휩쓸어주는 이런 것이 중국 요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지역별로 어떤 특징이 있길래 중국 요리가 이렇게 다른가? 우리는 4대 요리라고 합니다. 산동 요리, 북쪽에 있는 걸 말하죠. 강서 요리, 조금 동쪽 밑에 쪽을 얘기를 합니다. 서쪽에 사천 요리, 남쪽에 광동 요리.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나눠지는데 그 지역별로 요리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산동, 여기가 어디냐면 황하강이 있는데 북쪽이에요. 좀 춥죠? 또 사천 요리는 양쯔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게 황하강이고요. 그래서 황하강 중심에 있는 건 산동 요리, 양쯔강이 이렇게 있는데 양쯔강이 서쪽에 있는 거는 사천 요리, 동쪽으로 흘러내려오는 것을 강서 요리라고 합니다. 또 남쪽에 홍콩 있는 데를 광동 요리라 합니다. 그래서 북경 있는 거는 산동 요리, 사천 요리는 산간 지방에 있는 거, 강서는 아무래도 바닷가니까 외국이랑 게 접촉이 많겠죠. 남쪽에는 홍콩, 보시겠어요. 우선 산동 요리라는 거는 북경에 있는 종이에요. 황하간 중심에 있는 북방 요리라고 합니다. 북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화력을 쐬서 추우니까 기름을 튀겨내서 바삭한 뜨거운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궁중 요리를 많이 발달을 시켰고요. 또 신선하고 부드럽고 담백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해삼을 불려가지고 대파하고 볶아내는 요리 이런 것 정도는 산동 지방에서 유명한 요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서 요리, 여기 양쯔강 하류에 있는 이쪽이라서 양쯔강에서 나오는 민물 가지고 요리도 많이 했고요. 운하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식이 이제 양식과 같이 손을 잡아서 양식을 도입을 많이 한 거죠. 진하지 않고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다. 단맛을 조금 많이 좋아했대요. 여기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산, 들, 바다, 강 굉장히 좋은 식재료가 있어서 쉽게 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재료를 그때그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본래 형태, 맛 이런 것들을 중시했고 굉장히 싱싱한 조리를 많이 사용한 것이 강서 요리입니다.
반면에 이 강의 상류 쪽에 양쯔강에 보면은 다시 말해서 내륙 쪽이에요. 산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랑 멀죠. 아무래도 유통이 좀 어렵고 하던 시절에서는 여기서는 좀 저장해 놓은 그러한 음식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많이 절이고 마른 식품, 건조 식품을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산간에 있다 보니까는 밤낮의 기온차, 계절차가 심하고 또 날씨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향신료를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극적이고 맵고 막 그런 요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식사를 하거나 할 때도 사천식 탕수육, 사천식 짬뽕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맵구나, 강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맵냐? 마늘, 후추, 고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특히 산초 같은 것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천 요리에서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천 요리 굉장히 좋아하더군요. 그래서 마파두부가 가장 대표적인 사천 요리입니다. 그래서 두부를 이용한 요리도 많고 채소, 육류를 이용해서 찜 이런 것들이 사천 요리에서 많이 해먹는 이러한 조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쪽에 홍콩이 있는데요. 광동 그 동쪽, 동남 쪽에 그 바닷가에 있는 홍콩 주변에 있는 거는 날씨가 제일 낮죠. 그래서 온화하고 재료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역시 뭐 서양이 문물이 발달했을 때니까 서양 요리를 발달을 시켜서 그대로 자기네가 융합해서 나름대로 중국화했던 요리가 많기 때문에 또 장식도 굉장히 중요시했고요. 상어, 지느러미, 제비, 기상천외한 동물 요리. 여기서 이제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 요리는 다리 4개 있는 거는 책상 말고는 다 먹는다. 그죠? 또 뭐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아주 별의별 요리를 다 광동 요리에서는 많이 식재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중식 조리의 기본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중식 조리 일단 도구를 먼저 보겠습니다. 중식도 보시다시피 중식 칼은 이렇게 넓고 아주 무겁게 생겼죠. 그래서 이런 걸로도 채 써는 것도 너무 잘 썰고요. 뭐 자르는데 뭐 아주 멋있게 아주 채 썰기도 너무 멋있게 하는 거 많이 봤죠. 중식 칼입니다. 밀대, 중국 요리는 미는 게 많아요. 딤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밀대를 많이 사용했고요. 중화팬, 뭐 튀겨내고 볶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다들 움푹 파여 있죠. 그래서 삶는 것도 여기도 끓이고 튀기는 거, 볶는 거 다 중국 중화팬으로 하는데 무쇠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돌리기에는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점, 중국 음식점에서 이런 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자 필수죠. 기름도 듬뿍듬뿍 넣고 육수 넣고 뭐 하는데 국자를 사용하죠. 기름을 튀기는 게 많고 하다 보니까는 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채를 보통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2개 정도로는, 하나는 뭐 걸러내는 수분이 있는 거를 일일이 닦아가지고 기름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는 기름용, 하나는 수분을 걸러내는 용, 이렇게 2개 정도는 비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찜통, 찌는 요리도 많죠. 특히 딤섬이나 만두 이런 것들을 쪄먹는 찜통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화덕에 목이 많이 있죠. 이것을 쓰고 난 뒤에 씻어야 되는데 대나무로 그냥 거기서 해서 번번이 싱크대에 가서 씻지 않고 내부만 계속 닦아내고 이렇게 잘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나무 솔이 조리 도구로서 필수 도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중식조리 기본 썰기를 보겠습니다. 한문이 우리나라 옥편에도 잘 없는 사전이 한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글이랑 같이 겸해서 보겠습니다. 괴썰기라고 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2.5cm 정도의 정육면체를 한 것을 괴라고 합니다. 정이라 그래가지고 정육면체인데 조금 작습니다. 괴보다는. 우리가 요가계정이라는 그러한 요리가 있는데 이 정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메뉴평을 보면은 이거는 정육면체로 썰었구나 하는 것이 나와 보이게끔 요리명에 이 썰기의 요리법이 들어가 있어요. 조라 그래가지고 막대 썰기예요. 편은 편썰기, 우리나라에서도 편썰기를 하잖아요. 라조기에 꼭 요 편자가 들어가 있어요. 죽순, 개편,
편으로 썬다는 뜻이에요. 얇고 넓게 썰어라. 사라고도 하고 썰이라고 읽기도 씁니다. 그래서 채썰기예요. 경장육사, 우리 조리 기능사 품목인데요. 파를 아주 곱게 채 썰죠. 경장육사. 고추 잡채도 채를 쓰고요. 피망이나 고추 같은 걸 채 썰 때, 또 유산슬 우리 많이 먹어보잖아요. 그 유산슬에도 이 쓸이 들어가는 이 유산슬의 쓸입니다. 또 잎이라 그래가지고 새우 완자탕에 잎 또는 미를 씁니다. 미. 그만큼 쌀알 크기로 다 다지죠. 새우 완자탕, 옛날에는 기능사 품목이었는데 지금은 빠졌지만요. 그 안에는 완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안에는 곱게 다져서 넣는 거. 그거를 미 또는 잎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보다 점점 작아집니다. 말, 그래서 초핑한다는 거를 말이라 그러고요. 얼만큼 참깨 할 만큼 잘게 썬다. 또 더 잔 거를 용이라 그런 거예요. 그보다 더 잔 걸 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로 내려갈수록 점점 잘게 써는 걸 얘기를 합니다. 니는 우리가 많이 좀 접해요. 유니 짜장면 얘기 들어보셨죠? 유니의 니가 여기에 있는 거 가장 잘게 써는 것을 유니의 니라고 합니다. 니라는 조리법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써는 법이에요. 그러면 중국 조리 기본 조리법은 굉장히 끊임없는 그 사람들이 경험과 연구를 하고 과학적인 걸 받아들이고 해서 다양합니다. 지역적으로 넓고 형태나 세기, 불의 온도, 조리 시간, 순서 이런 것들을 접목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발달돼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애용을 많이들 좋아하는 식사죠. 그래서 앞으로도 점점 다양해 가지 않을까 기대가 크죠. 그러면은 중식조리 기본 조리법 중에 뭘 어떻게 이용했느냐. 아까는 썰기에 관계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물을 이용했냐, 기름이 들어갔냐, 증기를 이용했냐, 이런 것들을 다 섞었느냐, 아니면은 그냥 센 것으로 먹느냐, 이런 거에서 한번 보시다면은 물을 이용한 게 소, 탑, 배, 민. 또 자돈, 외, 회, 이거는 삼기, 이거는 찌기. 찌기는 여기 있어요. 증. 또 기름을 내서 튀기거나 볶은 거, 이거는 이것저것을 같이 겸한 거, 이거는 냉채에 들어가는 조리법. 한문만 보면 이거 기름이 들어갔구나, 어떤 거는 물로 삶았구나, 증기에 쪘구나, 이거는 날 것이구나 하고 익힐 수 있는데 한문이 어렵죠. 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물을 이용한 거 조림입니다. 한식에도 조림이 많죠. 중식에도 조림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게 있느냐면은 조린다라는 건 처음에는 센 불로 해서 조미료를 넣고 약한 불로 낮춥니다. 한식이랑 뭐 생선조림이랑 비슷하죠. 그러고 나서 이 중식에는 전분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걸쭉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격증 시험 품목에는 홍쇼 두부가 있어요. 여기에 이 소자가 들어가 있죠. 조린다는 거예요. 두부를 넣고 조린다. 그렇죠? 새우 칠리 소스, 소가 있어요. 새우를 튀겨가지고 칠리 소스에 넣는다. 그렇죠? 조림에 속하는 겁니다. 탑이라는 거는 소와 다 비슷해요. 탑, 배, 민, 이거는 우리들이 많이 접하는 메뉴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 요리 그 많은 요리법마다 탑이 들어가 있으면 조렸나 보다. 조리인데 전분을 묻혀서 볶았나 보다. 또 요 배가 들어가면 전분을 나중에 풀어줬구나. 민이 들어가면은 오래오래 조렸구나. 그래서 요 낱말 뜻만 보면은 조리법을 아는데 세 가지를 이용한 요리법으로는 우리가 그다지 많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지 않았고요. 소가 들어간 거는 우리 자격증 품목에도 있으니까 홍쇼두부, 새우 칠리 소스, 여기에 소는 이 조린다는 소다. 이렇게 요거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 조린다. 또 물을 넣고 삶는 거예요. 물이 많은 탕처럼 해서 점점 약하게 끓여가는 거를 자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 스프나 이런 걸 할 때 자라는 법을 쓰고요. 돈도 마찬가지인데 자랑 같은데 질그릇을 사용한 것을 돈이라 그러고요. 또 항아리 넣고 푹 끓인 거를 외라 합니다. 그래서 돈, 외 이런 것들은 조리법이 많지 않고요. 다음에 회라는 게 있었어요. 회는 강한 불에 단시간 가열을 하는데 잘게 썰어서 혼합을 합니다.
마파 두부, 그래서 두부, 두반 이건데 덮밥을 얘기를 합니다. 또 송이덮반도 송룡 후이반 가지고 회 반 이것이 덮밥이고요. 유산슬을 넣은 것을 유산슬 덮밥. 그래서 덮밥을 들어가는 회 후이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쌀을 씻어서 삶는 거에 회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는 거죠. 덮밥이에요. 덮밥. 기름을 이용한 조리에 볶기가 있습니다. 볶기예요. 폭은 그다지 많이 쓰지 않고요. 전이라는 거에 많이 쓰죠. 초하고 전은 메뉴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부추 잡채, 채소 볶음 이런 것마다 이 초라는 말이 들어가서 읽기는 차우라고 읽어요. 그래서 채소 볶음, 부추 잡채는 초라는 말이 들어가고 새우 볶음밥 여기서도 차우반이라고 그래요. 새우를 볶았다. 초라는 말이 들어가면 볶았다라는 뜻이에요. 볶음 요리. 폭은 그다지 많이 쓰지 않고요. 한번 끓는 물에 넣고 익혀서 다시 기름 넣고 볶았다 하는 요리는 우리가 많이 먹는 게 아닌가 봐요.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아주 레스토랑에 중국 식당에 가서 메뉴를 보면은 메뉴 가지수가 많은데 가야 이 단어를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쉽게 찾습니다. 난자완스 자격증 시험에 있죠. 난자완스의 젠 읽기로는 젠이라고 읽어요. 우리 한글로는 전이라고 읽지만 난자완스입니다. 또 군만두 기름에 넣고 구웠잖아요. 그래서 군만두도 젠 이거를 이렇게 써놓고 읽기로는 젠, 지엔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름을 넣고 지져냈구나. 또는 튀기듯이 지져낸 것도 난자완스는 튀김 수준이죠. 그런 것도 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름이 많이 들어가서 지지거나 튀기거나 했는 것을 전, 중국말로 지엔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요거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볶다, 전, 튀기는 것처럼 지져낸다. 다음에 본격적으로 튀깁니다. 침 담근다는 얘기죠. 기름에 푹 담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림기 우리 좋아하는 메뉴죠. 그래서 유림에 유가 들어갔습니다. 기름에 튀긴다. 또 작도 튀긴다예요. 우리가 작은 여러 번 메뉴마다 한문으로 많이 봤을 거예요. 볼 수 있어요. 자장면 할 때 이 작을 써요. 자장면. 그 소스를 기름에다가 굉장히 이제 튀기다시피 해서 걸러내서 기름을 빼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이 들어가는 거죠. 짜충거리기 들어갑니다. 밀가루 전병처럼 해가지고 내용물 넣어서 둘둘 말아가지고 그것을 튀기는 거예요. 이것도 작년까지는 자격증 조리기능사 시험 품목이었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 짜충건의 짜장면의 읽기로는 짜라고 읽지만 한문으로는 작이라고 쓴 거 이거는 튀김이에요. 그래서 튀김 요리에 쓰는 방법은 유와 작이 들어간다. 유는 기름 유자니까 잘 아실 거고요. 작 이거는 튀긴다라는 조리법입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물을 이용했냐 기름이 들어갔냐 이걸로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중국 요리도 찌는 게 많죠. 그래서 기체를 이용한 거죠. 수증기를 이용해서 한물을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수증기 할 때 증자예요. 시루나 찜통에서 증기로 익히는 거다. 우리가 만두를 찐만두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사실은 증교자예요. 수증기에 찐 거다. 교자는 만두거든요. 그래서 증교자. 또 그래서 직접 구운 거예요. 북경 요리 우리 그 베이징 닭 같은 거 보면은 구운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요 고차가 들어가 있어요. 베이징 카요아 그래가지고 오리를 북경에서는 베이징 덕으로 구워서 먹는 거. 여기에 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양꼬치구이를 그쪽에서 많이 먹죠. 양꼬치구이에도 요 고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는 그 따뜻한 그 오븐의 대류열로 인해서 구운 거자. 그래서 이거는 증기를 한 거 또는 그 대류열로 의해서 굽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복합된 게 있습니다. 기름도 넣고 아니면 삶거나 쪄가지고 기름에 넣거나, 그죠? 또 뭐 볶아내서 거기다가 다른 거를 또 뭐 끼얹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건데, 류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튀겼다는 류하고 이건 달라요. 류산슬의 류예요. 튀김옷을 입혀서 튀기거나 삶거나 찐 다음에 걸쭉한 소스를 끼얹어서 한 번 더 두루치게 하는 것처럼 해놓은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소스,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적인 맛이 많이 납니다. 류산슬 아주 좋아하시죠? 류산슬의 류. 이 쓸은 채 썰었다는 쓸이에요. 그래서 류산슬이라는 메뉴는 채 썰어 가지고 서너 가지 요리를 같이 볶거나 해서 걸쭉한 소스를 끼얹은 류.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알기가 쉬울 거예요. 이 3이라는 거 3가지 이상의 재료라는 거예요. 류산슬. 팽, 깐풍기 먼저 볼게요. 깐풍기를 한문으로 또 중국말로 쓰면 가운데 팽자가 들어가 있어요. 튀기거나 지지거나 볶아서 여러 가지 조미료로 같이 해서 탕집을 재료에 흡수시켰다. 우리 나중에 깐풍기도 한번 볼 텐데요. 닭고기를 튀겨가지고 거기다가 탕집을 소스에 넣어서 한 번 더 이렇게 둘러댄 거. 여기에 깐풍기 풍이 있어요. 이것을 읽기로는 팽이라고 읽고요. 한문으로 중국말로는 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깐풍기. 그래서 한문만 보면은 이거는 튀겼구나. 이거는 또 다른 거랑 같이 어울려서 하고 소스를 끼얹었구나. 버무렸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메뉴명에 다 쓰여 있습니다. 그 외에 발사라는 게 있어요. 발사, 실처럼 설탕 시럽이 찌직 늘어나는 거예요. 고구마 바스 아시죠? 거기에 발사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재료를 썰어서 기름에 튀겨놓고 고구마를 튀겨놓고 설탕 시럽을 부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내면은 설탕 시럽의 실처럼 발사하는 거죠. 그래서 발사를 중국말로 바스한다 그래요. 바스 고구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스 사과를 튀겨서도 이렇게 많이 하고요. 다음에 즙이 있어요. 아주 찌거나 굽거나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설탕 시럽을 내 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했는 건데, 이 밀즙을 이용한 요리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 외에 건조하게 깐풍기에 간은 건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튀겨가지고 소스를 얹기는 했는데 거기에 소스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건 아니자는 얘기죠. 또 간짜장, 유니짜장은 물을 넣고 걸쭉하게 한 거지만 간짜장은 물을 안 넣거든요. 그래서 간짜장에 간, 깐풍기에 간, 또 새우 칠리 소스에도 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건은 건조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깐풍기, 간짜장, 새우 칠리 소스에 이거는 건조했다라는 이러한 조리법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제는 요리하지 않고 냉채 차갑게 먹는 거예요. 물론 요리한 거랑 같이 어울린 것도 있죠. 그러자니 장으로 만든 게 중국 요리는 많습니다. 노즙이라 그래가지고 익힌 재료에다가 조미료 넣고 국물이 있어요. 그 국물을 여기다 어울린 거, 그 국물을 노즙이라고 합니다. 또 장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오향장육, 경장육사, 짜장면 여기에 다 장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조미료를 넣고 어느 정도 하다가 거기에서 걸쭉하게 농축시켜 가지고 그 농축된 장에다가 오향 넣고 돼지고기 넣고 익혀낸 것이 오향장육이잖아요. 또 경장육사도 마찬가지로 그 고기를 장에다가 졸인 거, 짜장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장은 이 장에다가 졸인 건데 그 장에 관계되는 것을 뒷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장은 이따가 설명하고, 일단 냉채 요리에 또 창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창이라는 거는 기름에 볶았어요. 채 썰고 편으로 썰고 이것을 데치거나 기름에 볶았는 것까지가 창인데, 그러고 나서 무친 것이 반이라 그래요. 그래서 냉채, 반만 한 거는 냉채이고 창반 그러면은 데치거나 기름에 볶고 해서 무친 거를 창반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메뉴들이에요. 오징어 냉채, 오징어에 반이 들어가요.
조미료에 소스에 묻혔다. 해파리에도 반이 들어갑니다. 해파리를 소스에 묻혔다. 짜싸이 무침, 짜싸이를 묻혔다. 삼성 냉채 여러 가지 그런 3가지 이상의 그 생선이 들어가는 해물 냉채 이것들을 차갑게 묻혔다. 피단 오리알 같은 거를 발효시켜 가지고 이것을 검게 된 것을 냉채로 묻혔다. 이것이 반은 차갑게 묻혔다라는 냉채에 속합니다. 냉채술이 들어가는 것으로 엽채류가 있죠. 이파리, 엄재료라고 합니다. 엄이 들어가면은 이번에는 절인 거예요. 양배추절임, 양파절임, 무절임 여기에 다 엄자가 들어가 있고요. 조엄취라는 거는 노집에 푹 절였다는 건데 우리가 많이 쓰지를 않는 요리들이에요. 그래서 양배추절임, 양파절임, 무절임 이런 데는 엄이 들어간다. 엄 또는 엄제라는 말을 씁니다. 소금에 침지했다. 절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훈연했다. 이거는 양식에서도 많이 쓰니까 넘어갈게요. 괴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냉채를 만드는데 기름에 튀겨가지고 설탕을 끓여서 그 위에 층을 입히는 거를 괴상이라고 그러고요. 동은 젤라틴이나 한천에서 후식 같은 거 만들 때 차갑게 응고시키는 거 이걸 동이라 합니다. 향신료를 보겠습니다. 중식에는 향신료가 굉장히 많고요. 진한 것도 있고 연한 것도 있다. 중한 거는 특유한 냄새를 가진 식재료를 쓸 때는 진한 향을 쓰고요. 그대로 고요하게 살리고 하자 할 때는 연한 향신료를 씁니다. 향신료는 어느 나라 요리나 마찬가지로 식욕을 촉진시켜주고 방부 이러한 걸 하는데 특히 중식 요리는 양리작용을 하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한약재 같은 것도 중식 조리에 향신료를 많이 쓰죠. 인삼 아니까 넘어가겠어요. 사포닌이 있다. 숙지황이라 가지고 한약재로 쓰는 건데 생지황의 뿌리를 찐 거를 말합니다. 팔각 많이 쓰죠. 프랑스 요리에도 팔각이 들어가는데 원조는 중국 요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8가지 각으로 돼 있어서 팔각이라고 합니다. 구기자 우리 한약재로 쓰죠. 중식 요리에 향신료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산사나무라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중식의 향신료로 많이 들어갑니다. 청궁, 당귀 우리 닭 삼계탕 할 때 많이 쓰는 거죠. 이런 거 또 야채를 먹을 때도 미나리께 속하는 당귀도 많이 쓰고요. 이게 원래 중식의 향신료로 시작된 겁니다. 감초, 한약 다릴 때 빠질 수 없는 게 감초인데 이것이 요리에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중식의 향신료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계피 많이 쓰고 있고요. 정향, 서양 요리도 들어가지만 중식 요리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죠. 산초가루 중식 요리에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냄새, 생선의 비린내 이런 걸 없앨 때 산초가루를 많이 쓰죠.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퀴즈로 문제풀이 해볼게요. 1번 중식조리 지역별 요리 중에서 강한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고 자극적이고 매운맛이 강한 거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요리 산간지방에 있는 사천 요리죠. 한번 해설 볼게요. 바다가 먼 내륙지방의 분지로 강한 향신료를 사용해서 자극적이고 매운 것이다. 답은 4번이죠. 2번 다음 중 중식 조리 기본 썰기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궤 2.5cm 맞죠? 편썰기 맞죠? 조 막대썰기 아닌가요? 자, 실처럼 된 거 맞죠? 볼게요. 조는 막대썰기입니다. 다지는 것 중에서 점점 잘게 다지는 것을 말, 용, 리 이런 게 있었죠. 3번에 조는 곱게 다지는 것이 아니라 3, 4cm의 막대 썰기입니다. 답은 3번이죠. 3번 다음 중 중식 조리 조리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소, 조리다, 자, 삶다 맞죠? 증은 증기예요. 찌다는 거죠. 초, 볶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은 찌기다. 튀김이라는 거는 작이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해답은 3번이죠. 4번 다음 중 중식조리 향신료, 구기자, 산초, 팔각 다 맞죠? 그러면은 바질은 서양조리죠. 양식조리에 쓰는 것이 향신료 바질입니다. 답은 4번.
한번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중식조리의 특징을 배웠습니다. 식재료가 다양하고 재료 썰기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조리 방법이 다양하고 기름을 엄청 많이 썼죠. 전분을 사용해서 뜨겁죠. 색깔과 향과 맛과 형태를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식 요리였어요. 중식 요리는 이 북쪽에 북경이 있는데 산동 요리라고 했고요. 또 거기는 황하강 지역이고요. 양쯔강의 상류에 있는 사천 요리, 하류에 있는 강소 요리, 남쪽에 홍콩이 있는데 광동 요리를 한다. 네 가지 각각마다 다 특색이 있는 요리가 많다라고 잘 설명했죠. 중식조리 도구에 대해서 봤고요. 기본 썰기 점점 가늘어집니다. 궤 2.5cm, 정 1.5cm, 조는 막대 썰기, 표는 포뜨기, 그죠? 사는 채 썰기. 입이 0.2cm면은 더 가는 게 말, 더 가는 게 용, 더 다진 것이 니라 해서 니는 제일 잘게 다진 걸로서 윤희 짜장의 니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조리법에 물을 이용한 거는 조림이 있고요. 삶기가 있고요. 기름을 이용한 거는 볶기, 튀기가 있었고요. 기체를 이용한 거는 찌기와 굽기가 있었습니다. 복합적으로 튀기고 찌고 삶는 게 있고 시럽을 사용한 것도 있었습니다. 냉채 요리가 있었죠. 중식에는 향신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약재 같은 향신료도 많이 사용을 했다. 이것으로써 중식 기초조리 실무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고요. 다음 차시는 중식의 밥 요리를 할 것입니다. 제2차 시에 새우 볶음밥 맛있을 거예요. 한번 잘 해봅시다. 예, 안녕히 가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